이 정권의 충견, 정말 이 권력의 신여라는 또 이런 여러 다양한 별칭으로 권력에 편승해왔던, 권력의 도구로서 전락해왔던 이 검찰, 이번에도 스스로 공정, 법치, 정의 이런 것을 관철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한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검찰의 불기소 사유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2차 주포가 도피하던 중에 썼던 내용,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려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 사실상 주가 조작에 대해 김건희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특정되는 해당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너무 황당했어요. 되려 이걸 보도한 언론이 부적절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해당 편지의 내용은 윤석열을 잡으려고 수사를 한 건데 김건희만 빠진다라는 상황을 설명한 거다, 이런 정말 이상한 논리를 또 펼쳐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에 대해서 쉴드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JTBC가 공개한 편지 전문의 내용은 이전에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뒤집을 수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 있었지, 거기에 뭐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검찰의 좀 해석이 좀 무리한 거고, 그리고 이런 무리한 부분은 이게 또 더 있죠. 이제 그 검찰이 이미 편지의 내용을 인지하고 법정에 우리가 제출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마치 제 역할을 다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지만, 그런데 정작 검사가 증인신문이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가 블랙펄 패밀리, 그러니까 BP 패밀리의 5인 중 한 명이었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법원에서조차 권오수 이종호의 유죄 선고 판단에 이 블랙펄 패밀리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BP 패밀리, 그러니까 BP의 약자의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검찰이 이런 되도 않는 이야기들을 지금 내놨지 않았습니까? 아니, BP 패밀리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 거고, 그리고 또 여지껏 이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요,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한 게 아니라 덮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라고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들 블랙펄 패밀리의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서로가 도이치모터스 사업에 있어서 함께 발을 맞춰가고, 이를테면 그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장 명목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설립을 할 때 있어가지고는 2013년이었죠. 250억 원대의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일부를 매입해서 팔아가지고 그 자본금으로 썼다라는 문제, 여기에 김건희도 개입돼 있고,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 명단에도 이들이 또 함께 이름을 올렸던 것, 그리고 김건희의 뇌물성 저가 매수 의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본인에 대한 김건희 본인에 대한 재산 공개 의무도 발생을 하니까 급히 처분을 하던 당시에 이걸 매수한 것도 패밀리 중 한 명이었던 이 씨였다라는 점, 또 그 가운데서는 이들 패밀리가 김건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도 수년간 후원을 해왔다라는 거, 거기에 또 더해서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 157개와 계좌주 91명 중에서 BP 패밀리라고 언급된 것은 김건희가 유일하다라는 점, 이렇듯 그 관계성이 아주 명확한데 이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검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검찰은 권오수가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없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할 리가 있습니까? 권오수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가 조작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지금 이제 2심 유죄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대법원 판단까지 가겠다라고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인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의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되는 건데, 이걸 근거로 내세운다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권오수의 진술은 없었더라도 2010년 1월 주포 이 씨가 권오수와 김건희가 함께 있었던 이 서울 강남의 한 매장에서 만났을 때 권오수가 수익의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했고, 이걸 현장에 있던 김건희가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 이 씨는 수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이 씨의 검찰 진술, 그리고 수익 약정만이 아니라 원금 보장까지 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2010년 3월에 그 4,700만 원의 손실 금액, 그 김건희가 손실 본 금액과 동일한 비용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전달된 것, 이것도 충분한 범죄 증거, 정황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검찰은 주가 조작 당시에 주포들과 연락을 나눴던 정황과 증거가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또 JTBC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2020년 초에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수사가 개시되었던 이후에도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 씨가 김건희와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1차 주포가 21년 11월에 체포되고 나서 검찰 조사 과정에 검찰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씨가 지난 2010년 3월에 차명 계좌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보낸 4,700만 원 이와 관련해서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식하고 손해본 거 금액하고 똑같은데 이거 주가 조작에 참여한 김건희의 보상금 아니야. 이걸 추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씨는 진술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은 김건희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빌린 바가 있고 그 일부를 되돌려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근데 정작 그 이 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없었죠. 이 씨도 없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관련 기사가 나오던 시점에 제3자한테 부탁해서 김건희에게 전화를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에게 전화가 왔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던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거죠. 그리고 통화에서는 뭐 1,000에서 2,000 정도 돈을 더 받을 게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어디 이뿐입니까? 2차 주가 조작 시기였던 2011년 1월에는 김건희가 주포 김씨에게 왜 주식을 싸게 팔았냐라고 항의했던 진술이 최근 공개가 된 바가 있었고요. 심지어 2심 법원에서 손모 씨의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2차 주포 김씨에게 항의했던 것이 이게 주가 조작을 알았던 정황이라고 판단했던 걸 보면, 손 씨와 다를 게 없던 김건희에 대해서는 시세 조정을 알았다면 김 씨에게 항의를 했겠냐라는 이 검찰의 주장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해명인 거죠. 특히나 검찰은 주포들 역시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해서는 권오수의 지인으로서 활용된 계좌주로 정도로만, 그러니까 이제 지인의 계좌주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가 주식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이가 없는 게 그런 사람이 주식 거래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합니까? 게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 따르면 주식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도 주가 조작 종목의 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해당 인물이 주가 조작 종목의 회사 대표와의 또 친분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주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 부분이나 주가 조작 공범들이 시세 조정을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진술을 하진 않았지만, 거금을 특정 주식에 집중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공모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게 납득되지 않는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진술이 없다 해도 이제 공모에 가담 한 여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모 가담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던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의 사유로 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뭐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빼도 박도 못할 김건희의 주가 조작 증거들을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봤자 사실 이제는 진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이 왕국,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이 대놓고 사건을 덮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관련자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김건희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법안, 그리고 특검 등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진실을 몰라서 저러겠습니까? 뿌리까지 썩어버린 범죄 집단화가 되어 있으니 김건희에 대한 명분 없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이죠.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이 23억 원의 주가 조작 차익을 보더라도 통정매매의 주요한 증거가 되는 문자가, 그리고 전화통화가 등장을 하고 또 그런 진술이 있어도 주가 조작 유죄로 판단된 거래 중에 48%가 전부 김건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라고 해도, 또 그 이상 거래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내 준법 감사실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경고가 갔을 것이라고 특정이 되어도 이를 아주 기를 쓰고 모르는 척하는 검찰. 이러니까 해체가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충성스럽죠. 쓰레기 집단입니다 정말.